여러분과 함께 대입 검정고시 도덕 부분을 맡게 된 권철현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제 화상으로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하게 되었는데요. 아마 이 앞에는 되게 다양한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늦깎이로 늦게 공부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실 것 같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젊을 때 아주 흔히 말하는 질풍노도의 시기 속에서 학업을 조금 게을리했다가 다시 열공하시려고 하는 분도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내신 준비하다가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학교를 중간에 포기하시고 다시 내신을 위해서 검정고시 준비하시고 있는 수험생도 있을 것 같고, 참 다양한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 어떤 분들이 이 앞에서 저와 함께 수업을 하더라도 저의 수업이 여러분들의 선택에 큰 도움이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오늘 수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한 도덕이라는 과목은 선택 과목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큰 구성이 일단 1장, 2장 그렇게 두 번 구성이 되는데, 큰 1장은 현대사회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도덕 문제는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게 1장의 내용이 되고요. 2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인 분단국가에 대한 모습, 그리고 앞으로 통일국가에 대한 모습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는 게 2장의 내용이거든요. 오늘은 그 1장, 즉 현대사회하고 도덕문제 중에서 제1절, 지금 제가 위에 적어놓은 현대사회의 도덕문제와 환경문제에 대해서 그 첫 번째 강의를 할 텐데요. 자, 지금 제목에서 보이는 것처럼 구성이 현대사회, 그 다음에 도덕문제, 환경문제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일단 오늘 하는 제1강 내용은 현대사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수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하는 2강 내용에서 도덕문제와 환경문제를 이어서 같이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3강에서는 거기에 대한 문제풀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1강부터 잘 쫓아와서 수업을 들어주세요. 자, 일단 제일 처음은 현대사회의 변화라는 부분이에요. 사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도덕이 아니라 사회 부분에서 많이 했던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제일 처음에 변화의 모습, 아주 간단히 말하죠. 변화의 모습, 속도 매우 빠르다. 변화의 모습. 자, 두 번째 변화의 폭, 매우 넓다 라고 하는 것. 이게 기본적인 변화의 모습이죠. 자, 굉장히 속도가 빠르고 폭이 넓다 라고 하는 이 모습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바로 뭐냐? 이것을 우리가 질주하는 세계라고 표현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은 좀 외워두셔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의 이름은 기든스라는 사람이에요. 자, 한 명 사람 이름. 우리가 미리 좀 말을 할게요. 도덕이나 윤리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보다 많이 틀리는 것이 어떤 것을 주장하는 철학자라든가 학자들 같은 경우에 헷갈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일단 제일 처음 나온 사람이니까 기억하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현대사회의 변화의 모습은 매우 그 속도가 빠르고 폭이 넓다. 그래서 꼭 달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주하는 세계라고 말을 하는데, 이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이 기든스라는 사람이다 라는 것 좀 봐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 외에 이제 변화 원인이라든가 내용은 제가 지금 말로 설명을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변화의 가장 주된 원인은 바로 과학기술의 발달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정보라든가 통신 혹은 첨단 산업 같은 그런 과학기술의 발달, 이것이 뭐다? 네, 현대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변화의 양상에 대해서 말을 할 텐데요. 변화의 양상은 제가 앞으로 이어갈 수업의 내용이 될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첫 번째가 정보화, 두 번째가 세계화, 세 번째가 다원화, 이 세 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정보화, 또 하나 세계화, 또 하나 다원화, 이 세 가지가 현대사회의 변화 양상이에요. 그래서 요 세 가지는 굉장히 중요해서요. 제가 이거 제일 처음을 마치고 2, 3, 4 이어서 수업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현대사회 모습에 대해서 앞으로 뭔가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앞으로의 세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자, 앞으로의 세계는 너무 빨리 변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 준비가 없을 경우엔 도태되거나 혹은 말 그대로
쫄딱 망하겠죠. 자, 그래서 자, 앞으로의 세계는 지식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식이 모든 생산 수단을 지배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즉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 전반 부분을 다 아우르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가 없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생존하기 있을까요? 아니요, 아마 없을 겁니다. 라고 말한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는 이번 저희가 하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이름이 되는데요. 누구냐고 하면은 바로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처음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현대 사회의 변화 속도는 굉장히 빠르고 폭이 너무 넓다. 그래서 기든스라고 하는 학자는 이 모습을 달리고 있는 모습, 질주하는 세계라고 했다. 자, 과연 이 질주하고 있는 세계가 지금 가고 있는 곳은 어딘가? 우리가 세 부분으로 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정보와 세계와 다원화, 세 개의 모습으로 가고 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리하면서 이 앞으로의 세계는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식이 모든 생산수단을 지배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준비가 없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대비가 없을 경우에 아마 그러한 사람들의 생존은 어려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엘빈 토플러. 여기까지. 자, 이 사람은 몇 가지 더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처음에 나오는 부분의 내용들이에요. 자, 지우고 시작을 할게요. 자, 우리가 그 다음 내용 나오는 것은 아까 제가 변화하는 모습이 세 가지라고 했어요. 자, 하나가 정보화, 또 하나가 자, 세계화, 또 하나가 다원화인데 두 번째 우리가 정보화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정보화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저희 교재에 참 잘 나와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정보화는 자, 정보통신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기술이 아니에요. 이 정보통신기술이 사회 각 분야에 응용되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갖게 되는 것. 그게 정보화의 의미거든요. 자, 교재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고요. 우리가 어떤 용어의 의미는 되게 중요해요. 잘 봐두시고. 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러한 정보화의 모습을 아까 얘기했던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은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이 사람이 했던 말, 이걸 제3의 물결이라고 표현했어요. 제3의 물결. 즉, 세 번째로는 물결이란 말인데, 그러면 이 말을 좀 이해하려면 우리가 그 앞에 있던 두 개의 물결을 좀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잠깐 제가 내용 설명을 좀 해드리면, 자, 인류 사회의 변화 모습, 우리가 보통 단계는 4단계쯤으로 나뉘거든요. 자, 이건 경제에서도 마찬가지고, 자, 항상 하는 그런 구분인데, 일단 제일 처음에는 원시사회예요. 원시사회. 자, 두 번째 오는 사회는 농경사회고요. 세 번째 오는 사회는 산업사회. 마지막 네 번째로 오는 것이 정보사회예요. 자, 이렇게 4단계로 사회 모습이 변화하는데 이러한 식으로요. 자, 일단 각 사회가 변한 거에 대한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자, 일단 원시사회에서 농경사회로 변한 이유. 우리가 이것을 농업혁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역사를 공부할 때 보통 농업이 시작되는 것은 신석기부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이것을 신석기 혁명이라고도 하는데, 자, 이 농업혁명이라는 것 때문에 원시사회에서 농경사회로 변화하고요. 자, 두 번째,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화하는 모습은 우리가 산업혁명이죠. 자, 이 산업혁명 이후에 사회의 모습이 산업으로 바뀌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보사회로 변하는 것은 정보혁명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때문에 바뀌었네요. 그죠?